오늘도 유승수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늘 변호사님과 함께했던 우리 젊은 시각 송기호 대표가 워낙 밤 11시에 생방송을 매일 하거든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바로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마무리도 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보통 밤을 꼬박꼬박 새나 봐요. 거의. 예, 그래서 아마 체력의 한계도 있고 또 감옥 한 7개월 살고 나오면은 몸이 어쨌든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런저런 사정으로 당분간 아마도 저희 고성구 TV에 아침 방송에는 출연이 좀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와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외롭지 않게 함께 대담할 수 있는 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아니, 밤 새던 걸 갖다가 아침까지 좀 새면 될 것 같은데. 잠깐 구치소 들어가서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가다 보니까 적응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자, 오늘 다뤄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우선 이 이해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해운이 몸으로 증명했다. 이재명 입장에서 이해운을 데려간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쪽에서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이런 악성 중도몰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중도가 있다는 그 이번에 이해운 데려가서 사실 저는 이재명 쪽도 되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해운이 데려가서 무슨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좋아를 합니까? 아니면 이쪽에 타격이 됐습니까? 오히려. 여기는 진짜 알튼이 빠졌어. 여기는 축제예요, 지금. 축제 지금 다 신났다고 지금. 더더욱 우리가 인재를 공급해주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무슨 본인의 그 정치적 기반이 약하니까 아무나 갖다가 꽂아놓으면 좀 그래도 뭐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가 조금 전에 원내대표 사퇴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쉽네요. 인재가 한 명이 들어오니까 한 명이 나가는군요. 저는 좀 김병기가 좀 버텨주길 바랬는데, 예. 저희가 사실 김병기 문제에서는 그 보좌관들이 이번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두 번째 입장문을 보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내란 사건 이제 재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두 가지 점이 눈에 띄었는데 김병기가 그날 국회에 경찰이 깔린 걸 보고 무서워서 빙빙 돌아다녔다. 저 그걸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차량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의원이 국회에 들어왔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보좌관이. 그래서 실제로 내란머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쪽에서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가 봉쇄됐다. 국회를 갖다가 없애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차로 외부인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중요한 얘기들이 거기서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버티면 보좌관들이 우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도 이제 원내대표를 버티려고 했다가 이제 결국은 오늘 조금 전에 사퇴를 한 모양인데 사퇴를 한 마지막 결정타는 강선우하고의 대화 녹취록 공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강서구청장 지낸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바로 고발 조치를 했어요. 네. 김병기, 강선우, 김경.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나올 게 이제 그건 사실 신호탄이라고 보고요. 이제 보좌관들이 얘기한 걸 보면은, 일단 맛보기로 이렇게 좀 이 양반들도 정치를 하던 사람들이라서 맛보기로 이제 이렇게 하나씩 트는데 이제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선우였던 것 같고 또 하나 경고성으로 멘트 날린 게 있습니다. 김민석, 김병주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허위 사실 얘기하고 인기 영화에 빠진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원색적으로 했다는데 거기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재명이다. 김현지도 했을까? 저는 사실 흥미진진하게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김병기는 나름 정보맨이에요. 국정원 출신이라. 저는 김병기가 원내대표를 사실 그만할 거면 사실 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도면. 근데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혹시라도 또 기대해 봅니다. 사실 의원직도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정도면 원내대표를 하면 원내대표는 그만두는데 원내에서 나가진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나 본인이 의원직을 계속 하겠다 하면은 이후의 활약도 기대한다. 예. 보좌진들도 열심히 힘을 내시고요. 그렇지. 보좌진들도 뭐 원내대표 쫓아내려고 시작한 일은 아닐 테니까. 그 보좌진들이 다 변호사더라고요. 이번에 그 공개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네. 아, 변호사도 좋은 일 할 때가 있구나. 하다 보면 쏘가 뒤로 가다 쥐잡는 격이 있죠. 네. 그래요. 그 민중기 특검이 이제 종결됐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본인을 자화자찬하면서 결국에는 진짜 민중기 특검을 기다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민중기 특검은 뭐냐? 민중기를 특검하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예. 민중기를 특검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밝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무식한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 막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인들은 정치적 자유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종교를 가지면 뭐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고 어떤 정치적으로 무슨 정당 입당도 안 되고 의견 표명도 안 되고 투표도 못 하고.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그 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데 정교 분리의 원칙은 뭐냐? 국교를 배제하는 거다. 대한민국의 국교는 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이 어쩌고 하면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짓거린 얘기가 뭐냐? 모든 의혹은 들여다보되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의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의혹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와 유착된 그 증거를 따라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흐린 눈을 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려진 것들이 이제 좀 부각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이유가 뭡니까? 똑바로 수사 안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런데 본인들이 뭐라 그러냐? 본인들이 이번에 막 벌려놓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라든가 예. 뭐 아니면은 무슨 선상 파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댄 게 있어요. 네. 이거 수사 안 했습니다. 어허. 결국엔 수사 종결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자기네들이 수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어허. 경찰에 이첩한다고 하면서 충실한 수사가 되길 바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은 그동안 본인들이 했던 수사도 전부 다 봐주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털어도 나올 게 없는데도 억지로 만든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고, 그리고 그 외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털어도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억울한 공무원 한 분만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식의 수사를 한 게 바로 민중기 특검이다.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민중기 특검이 시작할 때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맞습니다. 주로 다루겠다고 다들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공언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평고속도로가 특혜라고 한다면 그 핵심이 원희룡 장관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을 그래서 이것들이 수사를 하려고 한 모양이야. 출국 금지가 보통 한 달이죠. 맞습니다. 그게 한 달 지나면 이제 한 달 또 연장. 아주 이례적으로 이 연장 자체가 이례적인데 이걸 6번이나 연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출국 금지 자체가 이제 영장을 치면 100% 기각이니까 출국 금지 쇼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원희룡은커녕 뭐라 그랬냐면 이 고속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윗선이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윗선이 규명되지 않고 엄한 그 밑에 공무원들만 몇 명 구속돼서 있어요. 결국엔 나올 게 없다라는 얘기죠. 네. 또 한편으로는 뭐냐, 이걸 파봤더니 실제로는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김부겸 땅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부겸 땅이 더 가까워. 거기 그 고속도로 노선 변경한 거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통일교 덮듯이 덮은 거죠, 사실은. 아하.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한 모양인데 이것들이 6번이나 출국 금지를 연장했는데 결국 소환 조사조차 못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럼 이거는 원희룡 입장에서 네. 저 특검을 뭐 직권남용이나 뭔가로 뭘 오히려 뭐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근데 원희룡 이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원희룡이 뭐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표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조치를 당연히 해서 민주주의 특검의 민낯을 밝혀야 된다는 게 정치인의 책무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는 정인철 위원장님 빈소가 어제 이제 그 철수했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KT 빌딩에 들어가 있던 민중기 특검에 대한 항의로 그 앞에 빈소를 차려놓고 우리가 그걸 지켜온 건데 이제 민중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앞에서의 항의를 그 항의성 그 빈소는 이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철수하신 것 같아요. 예, 또 그 뭐 아쉽다고도 부분은, 하는데 네, 정말 예. 아쉽습니다. 그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민중기 살인 특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판사 출신이라는 자가 심지어는 검사 출신도 아니에요. 민중기는 판사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 법관 판사 출신인 자가 조사를 한답시고 설쳐대다가 그 칼을 결국에는 무고한 공무원에게 겨눠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너무나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네. 저는 국민의힘이 뭡니까? 공당 아닙니까? 공당이 이런 어떤 진실규명이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그 권력의 그 알량한 권력의 칼날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공무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어야 된다. 참 아쉽습니다, 사실은.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이른바 내란 사건이 아니고 그 격가지 사건, 이 체포 방해 뭐 이거 가지고서 한 그 사건에서 특검이 10년을 구형했는데 이 10년 구형을 받고 난 다음에 59분간에 걸친 최후 진술을 했잖아요. 네네.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언론사에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해서 그 유튜브 내용만 보면은 뭐 그냥 그 자극적으로 되게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는데요. 네. 사실 언론도 그렇더라고요. 요새 제가 알아보니까 그 내용을 아무리 기자들이 잘 써도 온라인 팀에서는 선정적으로 그 조회수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선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썸네일로 만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게 네. 참 저희보다도 저희 진격의 변호사들도 사실 그런 짓은 안 하는데 언론은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은 윤 대통령이 그 59분 동안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판사에게 좀 정말로 점잖게 가르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특검이야 뭐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거기에다가 대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59분 동안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 왜냐하면 이게 법치주의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읍소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인격적으로 정말로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내란 사건하고 떼서 먼저 심리를 하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게 너무나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9분 중에 제가 볼 때는 58분, 59초는 진짜 이 내란 사건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정해 보시면 됩니다. 내란이라고 억지로 저렇게 기소를 해놓은 사건이 무죄가 된다면 어떻게 체포 방해가 성립이 되며 예를 들면 어떻게 무슨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가 성립이 되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실관계는 전부 다 지금 내란으로 공소 제기된 그 사건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전부 다 보지도 않고 증인들도 전혀 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재판부가 먼저 판단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자유우파에게 대못을 박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를 하고 계시다. 어허, 예. 네. 그분의 법조인으로서 또 검사 생활을 오래 하신 베테랑 검사로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꼭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고. 예. 그 국무회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다 공소 사실이 너무 대통령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 말씀처럼 어이가 없지만 그 중에서 특히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의사 정족수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심의를 갖다가 보장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도 못합니까, 그러면? 의결권이 아니거든요. 심의입니다, 심의. 심의는 심의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심의를 하면 그만이고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나라의 국정 책임자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셨죠. 그러면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라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가 그 무안공항 참사 일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전남경찰청이 1년간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가 그 로컬라이즈 그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 놓은 이 로컬라이즈가 이제 주요 원인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179명이 참변을 당했는데. 정말로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면 안 되죠. 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딱 이제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가 떠오른 게 있죠. 왜 무한 공항 참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가 여기 나오는 아하, 거죠. 예. 지금 경찰이 그대로 그냥 뭐 거의 뭐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공중 이용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면밀하게 공중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건 분명하니까 그 부분만 조지고 있다 이렇게. 결국에 공중 교통수단이 뭐예요? 그러면은 비행기. 항공사 비행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중 이용 시설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하. 결국에는 무항공항은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제주항공 참사다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언론이 아직도 제주항공 참사다 그렇게 보도를 해요. 예. 똑같이 공범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공범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다. 공중 이용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협소하게 해석해가지고서는 결국엔 중대재해처벌법상 어떤 공중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만 거쳐서 어떤 그 무한 공항 그 자체의 하자나 문제에 대해서 덮는 식으로 간다. 이거는 또 특검을 부르는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지금 공중 이용 시설 결국에는 공항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밝혀지면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 뭐 당시 전남도지사 네네. 또 그 지역구 국회의원 맞습니다. 예, 이렇게 줄줄이 이제 그 책임을 묻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주항공조차도 억울한 희생양이 되는. 결국에는 가장 또 억울하신 분들은 누구겠습니까? 유가족 당사자분들이시고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이시죠. 그래요. 하여튼 이런 많은 일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팩트와 또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이해하고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59분 동안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가 얼마나 바닥을 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들의 내란몰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냥 너무나 투명하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슨 제왕적 대통령,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독재 비슷한 걸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엄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동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짧게 한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아니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무작정 그냥 경찰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게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냐? 그리고 무슨 대통령이 비아폰, 즉 안보폰을 갖다가 사용한 걸 가지고 무슨 직권남용을 했네, 무슨 삭제를 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그런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어떻게 제왕적 대통령이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뭐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사실은 뭐 변호인도 있고 그냥 숨죽이면서 재판부에게 어떤 자존심까지 굽혀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 바로 세우기를 마지막으로 몸으로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김영은 장관님 끝까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별내 경기도 별내에서 애국 집회가 있습니다. 자몽단 주최 애국 집회 저녁 7시 반부터 별내역 5번 출구에서 별내 애국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와 함께 대담 마무리하면서 오늘 고성근 TV 아침 방송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2025년 그 암담하고 참혹했던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유파가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였던 2025년이 가는 날입니다. 2025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아침 8시에 여러분 생방송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 함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